헌법유린 이제 그만 전국 6,000명 애국교수 모임에서 재헌절 기념세미나 이 시대 참 지식인 이호선 교수가 참으로 명발제문을 설명합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인 입법권에 대한 국민계몽자료, 토크빌과 하버마스의 예언과 명언, 애국민이라면 이 영상 3회 이상 반복 시청과 전달로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구합시다.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 링크로 받아 꼭 보셔야 합니다. 정익방송, 밝은도움 애국계몽방송, 의병신백훈 유교철학 박사 간절한 호소입니다.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그게 의원들이 의장, 이름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대법관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체와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 종류로 따지면 5가지 존재들인데, 이 5가지에 대한 역사법정, 국민법정에서의 고발장 낭독이 해석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한 3차례 나온 단어 하나를 설명하고 좀 교정을 했으면 하는데, 시다발이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 자꾸 쓰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크라시라든가 또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영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민주 또는 공화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자말로 쓰기 시작해서 함께 민주하자, 더불어민주 이런 말들 많이 이제 쓰는데, 그 민주라는 말이 본래 그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또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민주라는 단어를 당연히 많이 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제가 자세히 검토했더니 민주라는 말이 35회가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32회 정도가 민의 주인, 그러니까 임금님을 지칭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뜻으로는 그 언제부터 쓰였을까? 1886년 고종황제 때 비로소 쓰였고, 그것은 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다발이라는 말과 아리것들이라는 말 대신에 시다발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또 수상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친일파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인간들은 전혀 다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 갖고 있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이향이 향자, 그가 전형적인 일본식 이름입니다. 역사왜곡 금지법의 그 초안에 의하면은 친일 그 행각을 스스로 하거나 미화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둡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좌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발표는 15분을 가능하면 초과하시지 않도록, 그 다음에 토론 말씀은 10분 정도 해주시기를, 그래야지 우리 참석하신 오늘 그 애국지사, 애국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정경호의 사무총장이신 이호선 교수,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의 배신자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의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유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재민의 그 원칙이죠. 과연 우리가 재헌절 75주년을 맞는 지금 과연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국민 주권은 사실 근대 입헌 정치에서는 대의제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국민의 대의 정치를 형성하는 입법부가 있을 때 그래서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착각을 하고, 무슨 뭔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래서 입법자는 마치 유소불이 전능한 것처럼, 사실 입법자가 전능할 수도 없고 유소불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헌정 사상의 특징은 사실은 그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행정부, 정부의 권력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입법부는 이제 뭐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법부의 권력이 사실 우리 헌정 사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상권 중에서 벌어지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삼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입법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은 그 제헌 그 헌법을 만들면서 그가 이제 미국의 그 권력 분립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입법부가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권으로서 전체 권력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입법부 내에서도 또다시 상원과 하원 이렇게 선출 방식과 임기 그리고 역할을 달리하는 이게 투트랙으로 감으로써 입법부가 괴물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원제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야원제를 한번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단원제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입법부가 사실은 이제 그 기능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위헌 판정을 받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은 지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나라들은 헌법 재판을 할 때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비로소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되고 때로는 관원적인 심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통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트랙으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가야 할 그런 국회가 우리 입법부는 근본적으로 독단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독재가 왜 나쁩니까? 그 사전을 보면 독재는 독단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합니다. 사실은 독재의 특징이 독단이죠. 그러면 입법부가 독단을 한다? 그 독재가 아닐까요? 저는 독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20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과거에 서유럽에서 유럽에서 법부의 권력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던 현자들의 불길한 예언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로마서 논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민중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고 그 민중들은 이제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나중에는 그 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 민중들도 제어할 수 없는 민중들의 위에 올려만 그런 법을 만들면서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당제에 의해서 정당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 조직처럼 양당제에서는 군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정당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830년대 프랑스 그 외교관인데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당들은 자신들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공익의 부실 아래 교묘하게 은폐한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은 바로 그 이익의 충동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야에서까지 때로는 그쳐지기도 한다. 대정당은 사회를 격동시키고 소정당은 사회를 그저 선동을 따릅니다. 대정당은 사회를 치러놓으며 소정당은 사회를 타락시킨다. 대정당이 때로는 유익하게 격동시킴으로써 사회를 구하기도 한다면 소정당은 언제나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전혀 좋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뒤에는까지 안 읽겠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그 말씀을 드려도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정치와 그렇게 어긋나 있지 않다. 마치 그것을 보고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해 있는 독일의 유명 사역자 하버마스 같은 사람도 정당을 뭐라 그랬냐? 이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을 망라하는 독자적인 권력 카르텔이다.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정당이 일반 정치 결사체와 특별히 달리 취급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대의 정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사회적 인정 하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나 하버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행정부, 사법부, 대중매체 여러 가지 그런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사람을 충원시키고 자기 사람을 그걸 먹이고 살리고 그러한 생태계까지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국가 내에서 가장 상층부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 카르텔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한국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컨대 제가 이 자료집에 썼습니다만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아주 기형적인 공수처를 만들었죠.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뭐 위장탈당, 국회의기 쪼개기 온갖 편법들이 입법자의 구성원, 입법부의 구성원이라고 한 이런 것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자행이 됐고
헌법재판소도 아까 우리 조성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 결과는 뭐 괜찮다는 식의 전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만기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단일 대우를 형성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었거나 또 그들에 의해서 과연 과거의 정치장성을 보였던 소수의 헌재에서는 다수였습니다만 소수의 그런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그런 우리 헌법 질서가 무너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잡히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독재, 정당 독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요. 검수완박이나 공수처 외에도 제가 그 24쪽에 잠깐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법이 나오고 있냐? 민주당의 서른 같은 사람은 무슨 조약 체결 절차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약문을 사전에 마치 국회 교섭안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자.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보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기에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도 이제 법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장탈당이라고 우기지 않은 위장 아니라고 우기는 그 민영배 같은 그런 작자가 무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감사원 개정안 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고 입법 독재의 정당 독재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아웃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미래 공동체의 운명이 없다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황수영 교수님께서 정경호의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는 탄핵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의원 소환제죠. 그 소환제인데 80%가 이제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19대, 20대 때 보면 그 국회의원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국민들이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다음 총선에서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적어도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지금 주민 소환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선 연임 전 정말 이거 금지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팬덤 정치가 가능한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 운명이 결국 소수의 강경 세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상식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사실은 소수의 팬덤에 아부하고 정치 장벽이 가장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3번 하면 한 번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학년 6번 다니면 6학년 됩니까? 초선 6번 한다고 6선입니까? 제가 볼 때 나쁜 것만 더 배우고 그걸 5선 6선 했다고 국회의장 시킨다는 거 하는 건 자체가 웃깁니다. 초선은 왜 국회의장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그 특권 폐지 운동과 맞물려서 사실은 사선 연임 금지 이걸 저는 꼭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야만 입법부가 정말 괴물화되고 있는 이미 괴물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정말 소신 있게 마지막에 삼선한 국회의원들 같으면 나 그래 눈치 안 보고 정말 제대로 정상적인 머리 가지고 정상적인 말하고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국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빨리 건드셨어요. 제가 할 걸 우리 조성환 교수님 다 하신 것 같아요. 역시 그 토론을 좀 풍부하게 하게 하는 거고